요즘 계단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장본 짐을 들고 집까지 가는데 자꾸 쉬어야 하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일어나지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넘기셨다면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정식 질병으로 분류한 근감소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80세 이후 5명 중 1명이 겪는다는 근감소증의 진짜 위험과 집에서 1분 만에 할 수 있는 자가진단 4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명확한 기준 하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65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은 7.9%였습니다. 100명 중 8명 이미 근감소증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은 무려 20%, 5명 중 1명이 근감소증입니다. 손에 힘이 떨어진 비율, 즉 악력 저하율은 더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악력 저하율은 16.7%, 80세 이상에서는 40.1%까지 올라갑니다. 80대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손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9.2%, 남성이 6.6%로 여성이 더 취약합니다. 또 한 가지, 소득이 낮을수록 근감소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잘 먹고 운동할 여건이 직접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제가 매일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오늘도 보험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도 이번 주에 근감소증을 자세히 다뤘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식 등록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 국제질병분류 ICD-10에 코드 M62.84로 등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KCD-8에 M62.5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진단명이 있고 코드가 있는 보험 진단서에도 적힐 수 있는 정식 질환입니다. 단순히 기운 없는 거라며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 지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종아리 둘레입니다. 줄자가 없으면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이 손가락 동그라미로 종아리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 보십시오. 헐렁하게 남으면 근감소증 고위험 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은 남자 34cm 미만, 여자 33cm 미만입니다. 둘째, 의자에서 5번 일어서기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손을 짚지 않고 5번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12초를 넘어가면 근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걷는 속도입니다. 4m 거리를 걷는데 4초보다 오래 걸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요즘 걷는 게 느려졌다는 가족 말씀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넷째, 손에 힘이 빠지는지입니다. 의학적 악력 기준은 남자 28kg 미만, 여자 18kg 미만입니다. 보건소나 가까운 의원에서 무료로 측정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근감소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어르신 낙상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십시오. 고관절 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89.9%가 70대와 80대였습니다.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20%에서 30%가 사망에 이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은 70%까지 올라갑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한 번이 1년 안에 생명을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당뇨병 위험도 높입니다.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근육인데 근육이 줄면 혈당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 자체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만드는 결과는 보험과 직결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술, 입원, 재활은 일반 보험과 간편보험 보장 영역입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비,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가 청구 대상입니다. 한 가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든 보험에 골절 수술비 특약과 입원 일당이 들어있는지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입만 해두고 본인 보장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간병과 요양 단계가 옵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일상생활 능력, 즉 ADL이 떨어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식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간병인 비용과 요양시설 비용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 상품 비교나 본인 증권 분석은 광고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 오늘도 보험하는 사람입니다에 매일 정직한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으로 가겠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의 두 기둥은 단백질과 운동입니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영양학회 기준입니다. 노인은 체중 1kg당 하루 1.0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이면 하루 60g에서 72g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영양불량이면 1.2g에서 1.5g까지 권장됩니다. 중요한 건 한 끼에 몰아드시지 마시고 세 끼에 나누는 겁니다. 한 끼에 20g 정도가 흡수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끼 단백질 20g,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채울까요? 달걀 한 개에 약 6에서 7g, 두부 한 모약 300g의 절반이면 약 15g, 닭가슴살 100g이면 약 23g, 고등어 한 토막이면 약 18g, 콩밥 한 공기만 추가해도 약 5g이 더해집니다. 비싼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맵기 두부 달걀 생선살코기 중 하나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걷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는 심폐운동이지 근력운동이 아닙니다. 근감소증 예방에는 저항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양대구리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권고 기준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30분 이상이 기본입니다. 세트 사이 1분 휴식 한 부위 운동 후 다음 날은 쉬어 주십시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가 닿을락 말락 내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천히 반복하셔도 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둘째, 한발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30초 버티세요. 양쪽 번갈아 하시면서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낙상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인터넷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고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앉아서 발에 걸고 다리를 펴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력이 좋아집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는 1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딱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드리는 5가지 자가 체크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주십시오. 하나, 최근 6개월 안에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었다. 둘, 종아리 둘레가 손가락 동그라미 안에 헐렁하게 들어간다. 셋,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가 어렵다. 넷,
작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말을 가족에게 들었다. 5. 계단 한 층을 오르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 가까운 보건소나 가정의학과에서 SARC-F 설문과 악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를 봤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정식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낙상, 골절, 보험, 간병비까지 연결되는 위험이라는 것. 방법은 분명합니다. 몇끼 단백질 챙기기, 주 2에서 3회 저항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자가 체크.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가족 1명의 건강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지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